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네, AI 사피엔스,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 읽어보겠습니다. 제조, 금융, 유통 모두 AI를 향해 전력 질주 중. 우리가 세계 최고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어떨까요? OLED 제조 기술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액정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구매해 왔는데 경쟁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는 거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싸구려 디스플레이를 쓸 수 없었던 차에 일본에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일본도 OLE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니만큼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래서 소니와 파나소닉 그리고 일본 정부가 손잡고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되겠다는 거창한 꿈을 품고 2015년 조레드를 설립했다. 그런데 8년 만인 2023년 허무하게 파산해버렸다. 소니와 파나소닉이 어떤 기업인가? 거기다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은 세계 최강이다. 그런데도 결과는 파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다. 23년 삼성전자는 전 세계 TV 시장에서 18년 연속 1위를 지켰다. LG전자도 OLED TV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가장 어렵다는 OLED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 디스플레이는 90%의 점유율을 넘겼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점유율도 70%를 넘겨 압도적이다. 중국이 추격 중이라지만 아직 존재감이 미미하다. 또 하나의 핵심 산업이 자동차이다. 현대 자동차는 테슬라를 닮아가야 한다. 시총 50조 원 기업이 당연히 시총 1000조 원 기업을 쫓아가야 한다. 그러고 보니 테슬라에게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다. 현대 자동차도 내연기관 연구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내연기관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담당 과목 교수들이 은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찾자면 합리적인 이유도 많다. 내연기관도 여전히 중요하다. 어디 그뿐인가? 우기자고 마음먹으면 가르쳐야 하는 과목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서 누가 가르쳐야 할까? 그러고 보니 전기차는 기계과에서 가르쳐야 할까? 아니면 전기과에서 가르쳐야 할까? 자율주행차는 AI가 핵심인데 이건 어느 과에서 가르쳐야 하나? 과연 얼마나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을까? 아이들 미래에 대해 그토록 열정적인 학부모들이 어떠한가?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맞나? 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 입사한 제자들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교수님,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베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이다. 대학 4년 동안 배운 내용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건 이미 말도 안 된다는 게 상식이다. 이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첨단 산업에서 다 마찬가지인 현상이다. 그러고 보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현실이 되었다. 맞다. 이제 개도국 관성을 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소중한 고객인 학생들 때문이다. 대학생을 비롯해 청년이라면 누구나 좋은 직장을 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것에 끔찍하도록 집착한다. 그런데 듣기에 멀쩡한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지금의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으로는 어림도 없다. 첨단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뿐만이 아니다. 금융기업이나 유통기업은 어떤가? 디지털 전환에 AI 도입까지 모두가 디지털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마트 그룹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이고 쿠팡의 시총이 38조 원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온라인 유통 전문가일까? 아니면 오프라인 유통 전문가일까? 물류, 관리, 영업, 마케팅, 광고, 구매 어느 곳 하나 가릴 것 없이 온라인 전문가를 찾을 게 분명하다.
이마트 매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SSG닷컴의 성공이 이마트 그룹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이미 테슬라는 자동차 보험을 출시했다. 글로벌 투자 금융 회사들은 발빠르게 AI를 도입하고 있고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 중이다. 특히 디지털 신인류인 MZ세대는 금융 서비스 이용에 국경이 없다. 소위 서학 개미들이 개설한 해외 주식 계좌의 수가 무려 300만 개를 넘겼다. 국경 없는 투자에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다. 국내 모든 금융그룹이 통합 앱을 개발하고 더욱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는 것은 이들을 잡아야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신한금융지주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 24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 중 하나가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이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신입 사원을 누굴 뽑을지 아주 선명하다. 디지털 전문가들이다. AI 전문가는 정말 귀하게 모셔간다. 앞으로 모든 기업이 AI 기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위로 뽑힌 네이버는 판교에 본사가 있다. 판교에는 플랫폼, 게임, 엔터테인먼트, 핀테크, 메타버스 등 디지털 문명에 기반한 기업들과 신생 스타트업들이 즐비한다. 청년들이 애타게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청년 인구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개도국 관성의 무서운 힘. 자, 지금까지 언급한 이 기업들에 들어가려면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할까? 또 어떤 과목들이 필요할까?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광고, 마케팅, 물류 등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한 인재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경험해 봤다면 더욱 환영받는 인재일 것이다. 판교에 있는 기업들이라면 여기에 더해 게임 기획, 메타버스 전용 소프트웨어 활용, 앱 개발, NFT, 블록체인 같은 내용이 이력서에 담긴다면 어디든 받아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 기초 과목들은 그렇다 치고 이런 새로운 분야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을까? 대학이 세상의 모든 새로운 주제를 꼭 과목으로 개설해 가르칠 필요는 없다지만 이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산업 분야 전문가를 교수로 뽑고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도 도입해 기업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이미 선진국의 대학들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그런데 대학 혁신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세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에 넣을지는 별로 이야기가 없다. 사실 아무도 실천할 의지가 없다. 말들은 많다.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건 우리가 금과 옥조로 지켜온 정책을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십수년간 우리나라 대학 입시와 고등교육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시보다는 수능을 강화하라는 것, 또 하나는 등록금 동결이다. 이 두 정책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찬성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대학들은 늘 그래왔듯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과목 개발과 교육 과정 혁신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중이다. 등록금도 엄청나게 올랐다. 앞서 언급했듯 IT 전문 인력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다. 그런 인재를 교수로 영입하려면 낮은 연봉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다. 그뿐이 아니다. 기업과 연동한 다양한 교육제도도 제공해야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관련해서 전문 인력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모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일이다. 선진국 대학들은 학생을 뽑는 기준도 다양하다. 우리나라 수능에 해당하는 SAT 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당연히 킬러 문항도 없고 열심히만 하면 만점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점수보다는 고교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실력을 갖췄는지를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고 미래가 기대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유명해진 천재 프로그래머들도 많다. 그들이야말로 대학들이 앞다퉈 데려가는 인재들이다. 우리 대학은 그런 인재들을 뽑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사립대도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왜 선진국 대학들은 우리와 다른 것일까? 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오래된 개도국 시절의 입시 방식을 고집할까? 그것이 바로 사회적 관성의 무서운 힘이다.
특히 대학 입시와 교육을 보면 개도국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조직 중심의 사회를 위해 교육도 조직에 충성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했다. 19세기가 되면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 그날 받은 점수로 학벌이라는 등급을 매긴다. 그리고 평생 그 등급에 맞춰 살라고 강요한다. 실력보다는 학연, 혈연, 지연이 중요한 시절이라면 완전히 틀린 기준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사실 대학에서 배운 무언가로 인해 실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것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분야의 역시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지금의 기성세대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에서 1990년대의 대학은 수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대학은 학벌을 따고 인맥을 쌓는 곳이지 지식을 배우는 곳은 아니었다. 또 새로운 지식을 산업계에 공급하는 곳도 아니었고 기업들도 신기술이나 신지식은 선진국의 다른 기업들이나 해외 대학으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나라 대학은 그저 공채 시험 지원자를 키우는 도량 정도로 여긴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 관성은 지금도 상당 부분 지속되는 중이다. 사회적 관성은 생각보다 무섭다. 눈을 부릅뜨고 길을 쓰고 바꾸려고 해야 조금의 변화라도 시작할 수 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어려서부터 학원에 매달려 선행학습만 반복하고 정해진 내용에 대한 암기와 문제풀이로 단련해서 과연 이 무한 경쟁의 선진국 산업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어려서부터 코딩과 디지털 변화에 대한 강력한 교육과정이 없어도 될까? 수시는 아무래도 입시 부정 가능성이 높으니 오직 수능으로만 대학 입시 당락을 결정하는 게 맞을까? 산업 변화를 고려한 교육과정 변경 없이 개도국 시절 프로그램 그대로 등록금만 값싸게 유지하면 그런 대학이 앞으로 괜찮을까? 답은 너무나 명료하다. 스탠퍼드나 MIT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이미 학과 간 경계도 허물고 평생교육도 강화하면서 신산업에 대한 내용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핫 이슈가 된 생성형 AI도 대학 연구가 출발점이다. 선진국의 대학은 늘 새로운 지식을 세상에 제공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고였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조직에 충성하는 수동적인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는 인재,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디지털 활용 능력은 물론이고 이제는 AI 활용 능력까지 갖춘 디지털 인재로 준비시켜야 한다. 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실무 프로젝트도 미리미리 경험해 보도록 교육과 과정을 개편하고 무엇보다 선진국 산업 적응을 위한 창의적 사고력을 많이 키워줘야 한다.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며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직업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 분야별 디지털 변화, AI 도입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학교는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 또 앞으로 이들을 데려갈 기업들까지 사회 전체가 인재 양성의 기준을 선진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통일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명 표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요원한 일이다. 대학은 졸업장을 따고 학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정문에 경축 서울대 입학 현수막이 붙는 것이 아니라 경축 1조 스타트업 달성기념 졸업생 스피치가 나붙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한다. 맨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이 중퇴했던 대학에 가서 기념 스피치를 하는 것을 부럽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 이제 우리 산업계는 베낄 것이 없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걸 명심하고 그에 맞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에 맞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자식에 대한 선대 부모들의 숭고한 교육열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열정은 엄청나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우리의 사회적 관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다. 교육에서부터 개도국 관성을 깨뜨려야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굿나잇.